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자, 오늘 눈에 띄는 흐름 보여줬던 이 5가지 종목들인데요. 코오롱 글로벌부터 현대일렉트릭까지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코오롱 글로벌이 정부로부터 400메가와트 규모의 완도, 장보고 해상풍력 사업 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는데요. 코오롱 글로벌은 본격적으로 해상풍력 사업으로 보폭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하나솔루션입니다. 유럽의 에너지 대란으로 태양광 설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이렇게 전해지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부각받았습니다. 글로벌 가스와 전력 공급 부족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6% 넘게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넵튠도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카카오엔터와 넵튠, 컬러버스 등 이 3사가 메타버스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넵튠은 컬러버스의 지분 44%가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메타버스 플랫폼 컬러버스를 활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알톤 스포츠도 네 번째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이버가 소상공인의 배달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N 배달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자전거 수요가 부각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알톤 스포츠 10% 넘게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 바로 현대일렉트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LS일렉트릭과 현대일렉트릭이 수주 실적 호조로 연일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도 수주 실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쏟아내놓고 있는데요. 올해 6월 말 기준 수주 잔고가 25억만 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7억 달러나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알아봤습니다. 자, 이 5종목 중에서 우리 두 분께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을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군요. 보여주시죠. 자, 김성훈 이사님은 하나솔루션이고요. 네, 이하람 매니저님은 현대일렉트릭과 하나솔루션을 2가지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김성훈 이사님의 탑픽부터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솔루션을 꼽아주셨어요. 네. 사실 태양광 관련주들이 최근에 또 많이 오르고 있어서 네. 지금 또 접근해도 괜찮을지 궁금한데. 네, 그 태양광 관련주들과 더불어서 풍력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주가 살짝 좀 흔들렸어요. 흔들렸었던 이유가 유가가 떨어지고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살짝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자마자 주가가 좀 밀렸던 모습이 나왔는데 어젯밤에 오펙이 감산을 결정하면서 유가가 다시 오르고 석탄 가격 역시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자마자 다시금 신고가를 50일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큰 그림에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섹터를 접근하는 그런 방식 자체에서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러시아는 가스관을 열었다 잠갔다 하면서 유럽의 가스 목줄을 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내에서도 태양광에 대한 어떤 루프탑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런 가정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설치량을 상반기에 이미 도달한 상황이고요. 독일 역시도 20% 이상 늘어나면서 빠르게 각 가정마다 루프탑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IRA 법안 통과 이후로 퍼스트솔라도 대규모 투자 계약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나솔루션 역시도 발빠르게 2조 4천억 어치의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이런 캐펙스 투자와 관련된 수혜주들은 이것이 심리에 의해서 유가가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천연가스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주가가 밀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오늘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을 하겠다라는 다시 한번 의지를 시장에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하다못해 소액이더라도 여러분들 하나솔루션은 한번 매매를 해보셔서 가져가 보시는 것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어느별님이 하나솔루션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네. 욕심이 나는 종목이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탑픽이니까 들어가도 네.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지금. 네, 하나하나 네. 모아가 보는 전략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가람 매니저님께 여쭙겠습니다.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혹시 다른 또 의견이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어차피 탑픽으로 꼽아주셨거든요. 그리고 한 종목 더. 지금 현대일렉트릭까지 주셨단 네. 말입니다. 네, 현대일렉트릭 말씀 들으면서 이 두 종목 탑픽 꼽아주신 이유 바로 들어보죠. 네. 일단은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굉장히 잘 이제 해주신 것만큼 내용들은 좀 대부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적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에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도 지금 모듈 자체가 이제 그 실적 데이터가 뜹니다. 매월 뜨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번에 지금 6, 7, 8월 달에 지금 수출 데이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아마 3분기도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고환율까지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마 하나솔루션은 지금 많이 올라가 있지만 욕심이 날 만한 종목이라서 분할 매수를 잘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저는 지금도 1차 매수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분할 매수에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접근하시기 조금 불안할 것 같고요. 분할 매수를 잘하고 뭔가 전략을 잘 짤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는 3분기 실적 보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현대일렉트릭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네, 현대일렉트릭은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데요. 제가 요거는 또 컴퓨터 화면 제 화면 보여드리면서 네. 딱 데이터 하나만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 회사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분기별 수주액과 매출액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현대일렉트릭 자체가 연도별로 봤을 때, 분기별로 봤을 때도 1, 2분기가 굉장히 전년도부 대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봤을 때도 대부분 또 선박 관련된 것들도 분기별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실적으로 반영이 전혀 되고 있질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3분기와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런 수주 잔고가 있다는 얘기는 시차가 한 3개월, 6개월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분기와 다다음 분기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3, 4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대일렉트릭이 주가가 약간 올라가 있다라고 보일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지금 자리로부터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들이 올라갈 때 결국엔 이런 신재생 쪽에서도 전력 인프라 쪽에 또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같은 관점으로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3, 4분기 실적 보고 담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역시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과 비슷한 어떤 전략으로 네, 가지고 맞습니다. 있는 알겠습니다. 네, 현대일렉트릭 예. 하나솔루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코오롱 글로벌에 관련된 우리 두 분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두 분은 어떤 선택해 주셨을까요? 자, 이가람 매니저님은 예스 예. 의견 주셨고요. 김성훈 이사님은 노 의견 주셨습니다. 김성훈 이사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코오롱 글로벌 이제 사실 원래 건설주로 좀 살짝 엮였었는데 이제 네. 풍력 관련주로 좀 봐도 괜찮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신재생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왜 이거 주셨을까요? 사업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사업부를 주로 하고 있고요. 네. 여기 신사업 수종으로 해서 신수종 사업으로 코오롱 글로벌이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6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80메가와트는 운영 중이고 114메가와트는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의 중립 의견을 드린 이유는 네. 먼저 건설 사업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뚜렷한 어떤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금리가 빠르게 인상이 되면서 국내 건설 경기가 빠르게 죽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분명히 이 해상풍력 쪽으로 방향을 잘 잡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상풍력 관련주 하면은 뭐 CS 베어링, CS 윈드, 삼강 MNT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해외 쪽으로 어떤 매출을 충분히 뽑아내고 있는 만큼 우리가 내수 시장이 국한되지 않고 해외 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지만 좀 내수 기반으로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제가 이거 종목이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만약 우리가 해상 풍력 관련주로 본다라면은 오히려 좀 더 앞서 말씀드린 뭐 삼강 MLT나 CS 베어링 같은 종목들이 조금은 낫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부분 좋으나 국내 사업 부분에 좀 부정적인 부분이 네, 특히 끌어들일 건설 사업 예, 부분이. 그래서 네. 점수를 많이 주기 어렵다 이건데 이가람 매니저님은 엄지 주셨거든요. 네. 네. 그 어떤 면에서 이게 커버를 할 수 그쵸. 있을까요? 예스를 한 이유가 예. 저는 신재생 쪽을 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업부 자체가 이 기업 자체가 원래 신재생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기업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제가 이것도 차트를 보면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세게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날이 7월 21일입니다. 이날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인적 분할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그에 따라서 갭상승 크게 보여줬다가
쭉 횡보한 다음에 오늘도 새로운 이슈가 붙으면서 올라갔거든요. 결국은 지금 새롭게 사업부가 붙인 이유가 인적 분할 이후에 또 신사업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일단은 차트가 지켜지고 있는 모습 봤을 때는 인적 분할 전까지 약간 주가 관리를 하려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인적 분할을 뭘 하는 거냐면 지금 이 사업부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안에서 자동차 사업부가 있습니다. 여기 네. 앞에 보시면은 BMW가 많이 보이실 거예요. 네. BMW 관련해서 해외 차들, 수입차에 대해서 AS를 많이 들어가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수입차 판매도 하고 있고 자동차 판매에 대한 매출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데 이 회사의 가치를 따지고 봤을 때 주가 반영에는 자동차부는 전혀 가치가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적 분할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결국 이 자동차 사업부를 따로 떼내서 이제 인적 분할 나눠서 보겠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자동차 부분은 따로 평가받을 것이고 그 외의 사업부도 따로 평가받을 건데 인적 분할을 해서 그 인적 분할된 사업부의 주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종목을 보유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게 연말에 내년 초에 인적 분할이 되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이 코론 글로벌에서 인적 분할 관련된 수요가 들어온다면 기관 매수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연말에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좋게 본다, 단기적으로 본다는 얘기라기보다 연말에 조금 이런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적 분할 이슈 한번 체크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넵튠도 한번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비슷하실까요? 네, 두 분 다 노를 주셨어요. 안 좋게 보시는군요. 네, 사실 뭐 메타버스 사업과 관련한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네. 컬러버스라는 업체 지분 55%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가람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넵튠 왜 노 주신 거죠? 메타버스 요새 막 그 뭐랄까요? 음악 프로그램도 새로 막 하고 네. 그래서 한참 화두긴 하거든요. 예. 화두긴 한데 주가가 가는 게 별로 네. 없고요. 지금 올라가는 거라고는 SI 기기 정도? SI 기기가 원체 지금 활발하다 보니까 그쪽 섹터였다면 올랐을까.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은 조금 사업성이 나중에 조금 더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이슈 좀 단기적인 이슈에 그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저는 노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 특징이 이제 알톤 스포츠가 있습니다. 알톤 스포츠의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죠. 두 분 모두 역시 노를 주셨습니다. 노를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 김성훈 이사님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네이버에서 배달 시장 진입한다니까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오늘 알톤 스포츠가 주목을 받은 것이 네이버가 배달 시장에 진출을 하고 이 바로고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바로고가 배달 사업자로 선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 알톤 스포츠가 바로고의 자회사인 무빙과 MOU를 체결한 이력 때문에 어떻게 테마주로 이렇게 좀 시장에서 엮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전기 자전거의 어떤 본질의 측면에서 봤을 때 알톤 스포츠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전기 자전거는 이미 레드 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제 그 길거리에서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일레클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네. 전기 자전거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상장한 소카라고 다 아실 텐데요. 네. 소카의 흑자를 이끈 것이 바로 이 자회사인 일레클의 전기 자전거 공유 사업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레클이 전기 자전거를 뭐 알톤 스포츠나 삼철 자전거에서 사온 것이 아니라 자체로 직접 만듭니다. 결국 전기 자전거의 어떤 제조, 어떤 기술의 어떤 허들 역시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어떤 노하우만 있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굳이 우리가 알톤 스포츠나 삼투리 자전거를 전기 자전거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톤 스포츠고는 조금 몰랐습니다만은 테마적인 관점으로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주 점검해 드렸고요. 이제 김성훈 이사님은 이만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